낮. 지연아, 우주 잠들어서 방에 눕혀놨으니까 너도 들어가서 좀 쉬어. 아니야, 언니. 난 괜찮아. 엄마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혼자 들어가서 쉴 수 있겠어. 그냥 내가 아빠 아플 때 제대로 신경 못 써드렸잖아. 아빠가 나한테 많이 서운했겠지. 무슨 소리야. 네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애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 신경을 쓰겠어. 아빠는 오히려 끝까지 자신이 아픈 것 때문에 너한테 걱정거리를 심어줬다면서 미안해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이제 아빠 몫까지 엄마를 더 챙겨드리면 되잖아, 응? 정말 생각도 하기 싫지만 엄마도 언젠간 돌아가실 텐데 그때도 지금처럼 후회하면서 울고 싶진 않아. 그래, 잘 생각했네. 언니도 아빠 없이 집에 엄마 혼자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되고 속상해서 조만간 정리 좀 되면 언니네 집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마음 쓸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지? 언니만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가뜩이나 과장 맞고 나서부터 밤낮 할 것 없이 일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엄마까지 모시면 너무 언니한테만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언니 너무 섭섭해. 이럴 걸 예상했던 게 아니라 그저 일 욕심이 많아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혼자 있으니까 엄마를 모실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 내가 다 원하고 좋아서 하는 것들이니까 나한테 다 떠맡긴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알았지? 알겠어. 대신 엄마가 언니네 가셔도 내가 틈틈이 가서 많이 도와줄게.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 우리 동생. 그나저나 아까부터 제부가 안 보이네. 이제 슬슬 손님들 많이 올 시간인데 어딜 간 거지? 그게 분위기도 안 좋고 내가 계속 힘들어하고 우니까 지쳤는지 잠깐 바람 쐰다 하고 나갔어. 이따 밤에 더 정신 없을 텐데 차라리 지금 숨 돌리는 게 나으니까 다녀오라 했었고. 초상집에서 울고 분위기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지. 그거 가지고 지친다고 나가면 어떡해? 남자는 제부 한 명뿐인데. 엄마도 나도 너도 하다못해 우주까지도 다들 참고 있는 거잖아. 저기 왔다. 우주 아빠 빨리 들어와. 오. 제부, 엄마는 아빠가 입원해 계실 때부터 제대로 주무신 적도 없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럴 때일수록 자식들이 더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잖아. 내일이면 발인이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참아줘. 당연하죠, 초영.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 했는데 아까부터 장모님 앞에서 계속 하품까지 나오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잠깐 잠 깨려고 나갔다 온 거예요. 잠 다 깼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맞다. 저희 엄마랑 동생도 이따 잠깐이라도 들리신대요. 사돈 어른이랑 사돈 처녀가 오실 줄은 몰랐는데 이따 오시면 인사드려야겠네. 나도 오랜만에 뵙는 거니까. 지연아, 언니 잠깐 친구들 왔다고 해서 내려가서 데려올 테니까 맞이할 준비 좀 하고 있어. 알겠어, 언니. 아이씨, 내가 로봇도 아니고 퇴근하자마자 여길 왔는데 피곤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잠깐 바람 좀 쐬고 온 건데 그 정도는 이해를 해줘야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야 돼? 아빠도 돌아가셨고 장녀라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예민해서 그러는 거지. 언니가 일부러 당신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언니도 많이 피곤할 거야. 처형 피곤한 건 그렇게 신경 써주고 내가 피곤한 건 왜 몰라주냐? 하여튼 이 집에서 나만 객식구다 이거지 아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도 우리 가족이지 객식구라니? 내 말이 틀려? 나만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 이러다 내가 장인어른 옆에 쓰러져서 누워봐야 안 그러려나. 참나. 제발. 장례식장에서까지 유치한 싸움은 하지 말자. 갑자기 네 편 내 편 가르자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빠 가시는 마지막 길인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그래. 어차피 자기 식구들 편일 텐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 친구들 데리고 온다더니 왜 이렇게 하나? 나 우주 옆에 좀 누워있을 테니까 처형 올라오면 바로 불러. 늦게 말해서 또 욕먹게 만들지 말고. 잠시 후. 아유, 힘들어 죽겠네.
얘 우주애미야, 우리 왔다. 뭔 놈의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통 내려올 생각을 안 해서 계단으로 올라왔더니 다리가 부서질 것 같네 그냥. 빨리 차가운 물 한 잔 좀 다오. 아유, 엄마도 참. 안 그래도 새언니 힘들 텐데 물 심부름까지 시켜야겠어? 새언니, 많이 속상하죠. 사돈어른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나서 저희 아빠 돌아가실 때가 생각나서 괜히 저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가씨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에이, 당연히 와야죠.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나저나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꽤 많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한산해졌을 때 올 걸 그랬다. 괜히 우리까지 이 시간에 와서 더 정신없는 거 아닌가 몰라? 띵. 조문객이 시간까지 계산해서 와야 하냐? 아무 때나 오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까지 힘들게 오는데 미리 연락을 해서 올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 안 그러니? 네, 그렇죠.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걸요. 원래 이틀째 되는 날에 손님이 가장 많잖아요. 어차피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아질 텐데 오히려 지금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나저나 사돈어른이랑 사돈처녀는 어디 있니? 우리가 왔는데 어떻게 된 게 얼굴도 안 보여? 이거 가족보다 다른 손님들이 더 중요하다 이거야? 어머, 사돈어른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건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힘들 때 여기까지 오시게 했네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사돈 와주셔서 감사해요. 상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도 이것저것 신경 쓰고 뒷정리하느라 오신 걸 이제 봤지 뭐예요. 뭐 그러실 수도 있죠 뭐. 근데 얘 우주애미야, 우리 종수는 어디 있니? 나랑 수환이 온다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어디 있길래 얼굴도 안 보여줘? 제부 편의점 갔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곧 올 거예요. 우주 먹일 간식이랑 저희 엄마가 두통이 심해지셔서 약 사러 갔거든요. 어머머머, 가뜩이나 피곤할 텐데 다른 사람들 다 냅두고 왜 사돈약을 왜 우리 종수가 사러 갔대요? 그게요, 어머님. 제가 가려고 했는데 그때 우주가 낮잠에서 깨가지고 울면서 저를 찾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주 아빠가 가겠다고 한 거지 저희가 심부름을 보낸 건 아니에요. 진짜 엄마, 편의점을 누가 가도 무슨 상관이야. 징그럽게 다 큰 아들 걱정 그만하시고 얼른 부조하고 저희들이 자. 우리 사돈어른 잘 가시라고 인사드리러 와놓고 사담이 너무 길었어. 상주가 없는데 누구랑 절을 하겠니? 가뜩이나 남자라고는 우리 종수밖에 없어서 상주 노릇도 혼자서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남자인 상주가 있어야지만 인사드릴 수 있는 거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종수 오면 하자. 그 전에 밥이나 먼저 먹고 있지 뭐. 넌 부조나 하고 와. 그래요. 사돈 먼저 식사부터 하세요. 여기 2인상 준비해 주실래요? 어머, 사돈끼리 직접 차려줘야지 상조 도우미들이 차리게 하시려고요? 아무리 도우미가 있다 하더라도 지인도 아니고 가족인데 부정 타게끔 왜 다른 사람 손을 타요? 이건 예의가 아니죠. 네? 원래 이러려고 도우미분들이 계시는 건데. 엄마, 이모가 부르던데 가봐 얼른. 어머님이랑 아가씨 상은 내가 차려드릴게. 우주까지 업고 있으면서 네가 어떻게 한다 그래. 쟁반 들다가 떨어뜨리지 말고 네가 엄마 모시고 이모한테 가봐. 사돈 처녀가 준비해준다면 나야 좋지. 나는 육개장 맵지 않게 먹으니까 조절 좀 부탁해요. 요즘 나이가 더 들어서인지 조금만 매워도 다음 날까지 속이 쓰려 죽겠더라고. 여기 장례식장에선 대량으로 조리해 가져다 주셔서 사돈 어른이 매우시더라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일단 한번 드셔보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시면 물을 좀 타서 드세요. 아유, 요즘 세상에 개개인의 입맛에 따라 간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량 조리라니. 참, 장례식장은 아직도 그런 걸 바꾸지도 않고 뭐하고 있대요? 여기서 육개장 먹으려고 어제부터 굶었는데 국도 없이 밥 먹게 생겼네. 엄마 언제 오셨어? 왔으면 전화를 하지. 그런 줄도 모르고 편의점 갔다가 느긋하게 돌아왔잖아. 온 지 얼마 안 됐어. 상주 있을 때 인사드리려고 오빠 올 때까지 기다릴 겸 밥부터 먹고 있으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음식들 가져왔으니까 상에다 차리는 건 제부가 좀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담당자분이 1층으로 오래 썼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 갔거든.
그러니까 제부가 사돈 어른이랑 아가씨 상 좀 차려드려. 알겠지? 네, 처형. 제가 할 테니까 다녀오세요. 제가 갖다 놓긴 했어도 오랜만에 아들이 차려주는 밥 드시니 좋으시겠네요. 저희보다 먼저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장례 치르면 상주 가족들은 정신없이 바쁜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다녀올 테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어머, 저 싸가지. 하여튼 간에 가족들이 저 모양 저 꼴인데 내가 우주애미를 이쁘게 봐줄 수가 있겠냐? 정이 안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거 봐라. 내가 반대했을 때 말을 들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결혼할 때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잖아. 다른 집처럼 아들 장가 보내면서 혼수로 챙겨받으려 했는데 나는 빈손으로 아들만 뺏긴 꼴이니 원. 그나마 우주애미는 성질이 많이 죽었다만 저 언니라는 년은 저러니 아직도 남자도 없이 궁상맞게 혼자 살면서 나이만 먹지. 새언니도 그래. 자기 언니 뒤에 꼭 숨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봐. 좋은 마음으로 사돈 어른께 인사드리러 온 건데 이딴 대우나 해주고. 이게 무슨 가족이야. 남보다도 못한 거지. 아우씨, 부주한 돈이 아까워. 아휴, 진짜 둘 다 그만 좀 해. 나라고 불만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콩고물 떨어질 게 있으니까 더럽고 짜증나도 꾹 참고 있는 거라고. 내가 그 땅만 아니면 뒤집고도 남았어. 어머머머, 땅이라니? 어떤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길래 저딴 것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참고 비위를 맞추는 건데.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엄마도 좀 알려줘봐. 내가 말해줘도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알겠지? 사실 평택에 장인어른 땅이 있었는데 이번에 돌아가시면서 우주 엄마한테 상속하셨나 보더라고. 난 당연히 처형한테 주시거나 자매끼리 반씩 나눠주실 줄 알았거든. 근데 처형이 계속 자기는 회사에서 잘 나가기도 하고 혼자 살아서 큰 돈이 필요 없다면서 뭐든지 우주 엄마를 주라고 그랬다는 거야. 덕분에 우주 엄마가 싹 다 받게 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괜히 성질 돋구지 말고 가만 냅둬. 그래봤자 강남같이 좋은 땅도 아니고 평택이잖아. 그 촌동네 땅을 받아봤자 그게 뭐가 좋다고 참나. 으이그,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무식하면 입 좀 다물고 있어 기집애야.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눈이 높아졌는데 다들 깨끗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겠지. 근데 서울이나 경기도권에서 갈아엎고 재개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기나 하니? 두고 봐. 지금은 보잘것없는 땅이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땅값 분명히 오르니까. 역시 우리 아들이야. 부부니까 공동재산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게 인사드리고 조용히 가셔.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내가 나 혼자서 잘 살자고 이래? 내가 그 누구보다 두 사람 챙기고 사랑하는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만 가만히 계셔주세요. 그니까 엄마도 성질 좀 죽여. 혼수도 제대로 안 해왔으니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오빠 목 챙겨주겠지. 과연 땅이 얼마나 오를까? 벌써 기대된다. 새언니가 받는 거 확실한 거지? 뭐 아직 장례 치르는 중이기도 하고 다들 경황이 없어서 나한테 제대로 말씀해 주신 건 아니지만 아까 장모님 친척분들이랑 처형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어차피 다 내게 될 거고 그럼 우리 돈이니까. 2년 뒤. 우주는 유치원에서 언제 와? 연차 쓴 김에 머리 끝나면 엄마까지 4명이서 밥 먹으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 우주가 유치원에서 여름 캠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쯤 돼야 집에 올걸. 선생님도 같이 가시지만 잘 때도 내 품에서만 자던 애가 1박 2일 캠프를 가다니 뭔가 대견하기도 하고 빨리 크는 것 같아서 섭섭하기도 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네. 으이그, 앞으로 클 날만 남았는데 뭘. 원래 다 그런 거야. 평생 품 안의 자식이 어디 있겠어? 엄마 찾는 게 줄어들수록 아이가 커간다는 거지. 뭐? 누가 보면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줄 알겠네. 나 깜빡 속을 뻔했어. 이 기집애가? 미혼이라고 놀리지 마라. 언니는 이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나저나 저 가방은 뭐야? 딱 봐도 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연히 내 가방은 아니고 우주 아빠 거야. 며칠 전에 머리 자르고 두고 갔는데 나도 까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안 가져갔지 뭐야. 내일 중요하게 해야 할 게 있으니 오늘은 꼭 가져오랬어. 중요하게 할 일?
그렇게 급히 필요한 거면 제부가 가져갔어야지. 너도 일하고 우주 오기 전에 가려고 퇴근할 때마다 정신이 없는데 저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 얘. 보나마나 회사 서류나 그런 거 아닐까? 내일도 출근하는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면 회사 일이겠지. 어머, 얘가 순진한 소리를 하네? 우리 회사 사람이 자기 남편은 딴짓 안 하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아주 대단했거든? 근데 남편이 늦잠 자는 바람에 급하게 출근한 날 가방을 두고 갔다면서 가져다 달라고 한 거야. 그날따라 궁금해서 가방을 한번 열어봤더니 온갖 유흥업소 명함에 영수증이 수두룩하고 바람 피우기 위한 세컨폰까지 나와서 완전 집안이 난리가 났었대. 아무리 오래 같이 붙어 있어도 상대방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헐,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언니한테 팀장님 얘기 들으니까 괜히 불안하네. 진짜 우주 아빠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살짝만 확인해 볼까? 그래, 난 뭐라도 있다에 한 표다. 이렇게 찝찝할 바에는 확인해 보는 게 낫잖아. 네가 못하겠으면 언니가 열어볼게. 아이씨, 한 번도 이런 거 확인 안 했었는데 언니가 괜히 그 얘기해서 불안하잖아. 참나, 너무 믿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어디 보자. 어? 이게 뭐야? 가방에 딸랑 통장 하나 들어있는데? 엥? 우리 집에 내가 모르는 통장은 없어. 관리도 내가 한단 말이야. 그게 뭐지? 언니, 이리 줘봐. 우주 아빠 이름 맞는데? 아니, 이게 뭐야? 야, 강순자면 사돈어른 성함 맞지? 아니, 너희 어머님한테 제부가 매달 50만 원씩 용돈 보내드렸나 본데?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몰랐어. 나 몰래 비상금 통장까지 만들어서 매달 어머님한테 용돈을 보내드리다니. 그것도 50만 원씩. 이래서 매일 돈 없다는 소리를 했었나 보네. 이거야. 원래부터 자기 식구들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걸 왜 너한테 말을 안 한 거지? 시댁에만 용돈 보내드리는 걸 알게 되면 나도 친정에 똑같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자고 했을 게 뻔하니까 숨겼겠지. 언니도 알잖아. 결혼 비용부터 생활비까지 싹 다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거. 그래야 서로 공평하다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던 거였는데 나만 지키고 있었나 보네. 그렇게 반반을 강요하더니 효도는 본인만 하겠다는 거니? 아휴, 내가 안 좋게 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알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더 잘 알겠지만 불만스러운 게 엄청 많았어도 네 남편이고 우주 아빠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뿐인데 해가 지날수록 나아지기는커녕 더 찌질한 짓만 하네. 우주 아빠가 자기 식구들을 엄청 생각하고 챙기는 것처럼 나라고 우리 친정한테 그렇게 하기 싫겠어? 우리 친정 어버이날이나 생신은 안 챙기는 게 대반사면서 시댁에는 특별한 날도 아닌데 외식에 선물에 용돈에 명절에 한 번씩 가는 게 다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나도 시댁에 가서 힘들어도 내 할 일 다 하고 가족이니까 챙기려 하는데 어쩜 우리 친정은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거냐고. 언니가 워낙에 우주 아빠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걸 아니까 더 그렇게 될까 봐 일부러 말 안 했던 건데.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 좀 같이 가주라고 했을 때도 며칠 동안 잠 못 자서 힘들다 미안하다면서 거절하고, 내가 세미나 가 있을 때 엄마 사고 나서 대신 좀 가달라니까 바쁘다고 해놓고 어머님이랑 호캉스 즐기고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통장까지 확인해버리니까 서운함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든다. 뭐? 야, 너는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이 자식을 그냥... 어떻게 장모님이 사고 났다는데 가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엄마랑 호캉스를 즐길 수가 있다는 거야? 나도 그날 해외로 출장 가 있었고 너도 세미나 갔다길래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원래도 기대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나는 우리 엄마 용돈 한 번 줄 때마다 시댁에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드려야지만 줄 수 있었는데 자기 엄마 용돈 드릴 돈은 있고 우리 엄마 용돈 줄 돈은 없는 게 말이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랬어.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고.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반반이야? 마음에 안 들어서 죽겠어도 우주 때문에 이해해보려 하면서 참고 살았던 건데, 나는 시댁을 챙겨야 하고 그 사람은 친정을 나 몰라라 하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내로남불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냐? 딱 이 상황이 내로남불이다. 몰라. 다 모르겠고 더 이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참지도 못하겠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모든 걸 다 알게 된 이상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 어떻게 해서든 본때를 보여줄 거야. 두고 봐. 일주일 뒤. 어머님,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내 아들 집인데 알고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화요일마다 미용실 문 닫는 날인 걸 뻔히 아는데 굳이 연락까지 하고 올 필요 없잖아. 저는 그래도 연락은 해야 한다 했는데 어차피 언니 집에 있을 게 뻔하다고 이렇게 와버렸네요. 많이 놀라셨나 보다. 아무리 아들의 집이라고 해도 저도 살고 있는 저희의 집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당당하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놀라는 게 당연하죠. 다음부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셔도 꼭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러지 않으면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복잡하게 하고 싶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면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한다니.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정 그렇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마. 그래 엄마, 내가 연락 먼저 하자고 그랬잖아. 우리 새언니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 새언니 말 잘 들어야지, 안 그래? 언니, 엄마가 또 이러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말릴 테니까 걱정 말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예요. 그나저나 왜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기엔 아가씨 기분도 좋아 보이는데? 얘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야지만 올 수 있는 사람이니? 지나가는 길에 갑자기 네 얼굴이 보고 싶어서 온 거지. 할 말도 있고. 아니, 종수가 절대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으니 참을 수가 있어야지.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에이, 우리 새언니가 오늘따라 조금 차갑네. 혹시 그날이신가? 농담이에요. 엄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지. 그러지 말고 제대로 말해줘. 아이 참. 아니, 박가사돈이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평택에 있는 땅을 주셨다면서. 아유, 결국 내 입으로 얘기하게 만드네. 저도 이거 오빠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었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끝까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조금 서운했어요. 그걸 얘기 안 해줘서 서운했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아빠가 땅을 주신 게 뭐가 어때서요? 아니, 예전이야 평택이면 똥값도 안 됐지만 2년 사이에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 줄 아니? 언제 또 땅값이 떨어질 줄도 모르는데 이렇게 품고만 있을 거야? 암만 생각해도 여기서 더 오를 일도 없으니까 지금이 딱인 것 같아. 네? 뭐가 딱이라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수환이가 곧 결혼하잖니. 알아보니까 현재 그 땅 시세가 한 3억 정도 됐다던데. 아끼다가 똥 될 바에 팔아서 수환이 친혼집을 사주는 게 어떻겠니? 요즘엔 여자들이 집을 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그 안에 살림들은 남자가 채워오면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상별 상관없이 능력 있는 쪽이 해가면 되는 거죠. 제가 주워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땅이나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곧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3억까지 올랐으니 손해보기 전에 이득 본 이때 파는 게 딱 좋잖아요. 저는 땅을 팔 생각이 없는데 누구 마음대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설령 땅을 팔게 된다 하더라도 그 돈으로 아가씨 신혼집을 구해줄 일은 없으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직접 말씀하셨듯이 이건 저희 아빠가 제게 물려주신 거지 어머님이나 아가씨가 저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요. 뭐야? 네가 지금 착각을 대단히 하고 있나 본데 부부라면 당연히 그 땅에 우리 종수목도 있다는 걸 왜 몰라? 막말로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종수가 팔아버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예의상이라도 말해주려 왔더니만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저희 아빠가 제게 물려주신 땅을 어떻게 우주 아빠가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한테 이기적이라고 하시기 전에 정말 이기적인 게 뭔지 본인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막말로 저희가 결혼할 때는 도움 하나 안 받고 알아서 했었는데 왜 아가씨 결혼한다고 땅까지 팔아서 집을 구해달라고 그러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자기 결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언니랑 오빠가 결혼할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든지 상황에 맞게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땅 덕분에 여유가 생겼으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수환이 결혼할 때 돼서 예전에 니네가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왜 따지고 들어? 네가 말을 꺼냈으니까 하는 말인데 솔직히 혼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빈손으로 입 싹 닫고 귀한 아들내미를 데려갔으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냐? 내가 니들 결혼할 때 주변 사람들이 혼수로 뭐 받았냐고 물어볼 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낼 때 이것저것 많이 받는다던데 나는 뭐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었잖아. 말이 좋아 반반이지. 우리 종수가 더 돈을 냈으면 냈지 진짜 반반으로 결혼을 했겠어? 가진 게 없을 때는 네네 하면서 입 다물고 살더만 이제는 땅값도 많이 올랐겠다. 돈이 생기니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거냐? 어머님, 혼수 적게 해왔다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잘 모르시나 본데 저희 진짜 결혼할 때 들었던 돈들 똑같이 반반 부담했어요. 10원 하나 오차 없이 딱 반반으로 나눠 썼다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야 워낙 어릴 때부터 미용을 해왔고 우주 아빠랑 결혼하기 전부터 미용실 차려서 원장으로 일해왔는데 모은 돈이 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었죠. 집은 물론이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도 제 돈이 안 들어간 게 없을 뿐더러 그렇게 뭐라 하시던 혼수도 반반 결혼인데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 똑같이 어머님께도 안 해드렸어도 됐었지만 그나마 예의상으로 해드린 건데 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혼수를 많이 받고 싶으셨다면 결혼할 때 뭐라도 해주셨어야죠. 안 그래요? 어차피 어른들께 손 안 벌리고 우리 힘으로 하기로 했으니 불만은 없었지만 땡전 한 푼 도와주시지도 않아놓고 혼수를 받고 싶어하는 게 욕심이라는 걸 왜 모르세요? 뭐야? 인연이 진짜 좋게 말하니까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이래서 밖에서 일하는 여자를 들여오면 안 된다더니 돈 좀 번다고 요새를 떠는 거야 뭐야? 그러는 종수는 돈 안 벌었다니? 똑같이 반반이고 나발이고 지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안 도와줬다고 땅을 혼자만 홀라당 갖겠다는 거야 뭐야? 네가 지금 땅 팔아서 돈 주기 싫으니까 이런저런 옛날 일까지 들먹이면서 핑계대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얘 수아나 됐다. 어차피 종수 혼자서 팔아버리면 그만인데 뭐 한다고 여기서 말도 안 통하는 기집애랑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 일어나서 집이나 가자. 그리고 우주애미 너 종수가 땅을 팔던 뭐 하던 방해할 생각은 하지도 말어. 만약에 되도 않는 이유를 씨부리면서 회방을 놓으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알겠어? 혼수도 안 해왔으면서 적어도 양심이란 건 있어야지. 어디서 끝까지 뻔뻔하게 잘했다고 큰소리야 큰소리는. 그따위로 살지 마요 새언니. 우리도 언니가 하나도 눈에 안 찼는데도 가족으로 받아들여줬는데 그 보답이 결국 이런 대접이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언니도 예민한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만 가겠는데 혼자서 잘 생각해봐요.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어요? 네, 가세요 그럼. 저도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랑 더는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정신사납게 저한테 억지 그만 부리시고 어디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보세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여긴 제 돈이 들어간 제 집이니까 오늘처럼 마음대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비밀번호 누르지 마시고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당신 엄마랑 수환이한테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화를 내셔? 비밀번호 누르고 집에 들어가는 일이 또 생기면 신고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했다며. 당연히 아들 집인데 편하게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할 일이야? 그래야지만 속 시원하냐고. 한마디도 못하더니 그걸 곳에 당신한테 일러바쳤나 보네? 내가 틀린 말했어? 그럼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비밀번호 알려줘도 돼? 딸 집인데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장모님이랑 엄마는 다르잖아. 왜 이래 유치하게. 솔직히 장모님도 사이가 있는 집에 오면 편하시겠어? 나도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장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쉴 수 있겠냐. 그건 아니지. 어이가 없네. 니네 엄마는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된다는 게 말이나 되니? 너도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다면서 나는 불편할 걸 생각 못해? 그것도 미리 연락을 하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다짜고짜 찾아와서 집주인이 있던 없던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오늘뿐만이 아니고 내가 없을 때도 몇 번이나 들어왔을지 누가 아냐고. 딸내미까지 데려와서는 되도 않는 말만 해대는데 내가 좋게 얘기를 했어야 해? 뭐가 또 되도 않는 말을 했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말하려 했는데 당신 엄마가 땅값 많이 올랐으니 팔아서 수환이 신혼집 해주라는 말에
내 땅인데 땅을 왜 파냐 그럴 생각도 없고 수환이 신혼집 구해주지 않을 테니 알아서 하라 했다며. 그게 왜 당신 땅이야? 우리가 부부인데 당연히 공동 소유지. 그 땅의 절반은 내 몫이야. 내가 양심 없는 놈도 아니고 이번에 팔아서 집 해주고 나중에 수환이가 자리 잡고 돈 잘 벌면 갚으면 되는 거잖아. 밑질 장사도 아닌데 생각도 안 해보고 싫다 해버리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냐고. 어떻게 당신은 당신 생각만 해? 매제한테는 또 뭐라 하냐고. 매제는 무슨,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야 해?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가씨도 계속 당신 몫도 있다고 그러던데 왜 자꾸 내 땅의 절반은 당신 거라고 우기는 거야? 몰라서 물어? 우리 결혼할 때부터 뭐든지 반반이라고 했었잖아. 그럼 장인어른이 당신한테 물려주셨으면 어쨌든 재산에 포함되는 건데 그럼 그것도 당연히 반반으로 나눠야지. 그렇게 싫으면 절반만 팔아도 되니까 싫다고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봐. 반반 더럽게 좋아하네. 야, 주둥이로만 반반이라고 외치지 말고 눈이 있으면 이것 좀 봐. 네가 몰래 만든 비상금 통장 내역 사본인데 매달 어머님한테 용돈 50만 원씩 잘도 붙였더라. 그렇게 당당하면 우리 엄마한테도 똑같이 50만 원씩 보내주지 그랬어. 내가 주겠다 해도 이런저런 개소리를 해대면서 어떻게 해서든 못 주게 만들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짓까지 해놓고 반반이라고?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 와서 밥을 2~3공기씩 처먹고 조의금으로 꼴랑 3만 원 냈으면서 자기들이 뭐 한 게 있다고 땅을 넘봐. 그렇게 똑같이 반반이라고 우기고 싶으면 나도 니네 엄마 죽을 때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으로 3만 원 내고 우리 가족들 다 불러서 밥 먹으면 되는 거지? 야, 내가 보지 말랬는데 기어이 남의 통장을 왜 열어봐? 그리고 아까부터 왜 이렇게 유치하게 나와?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30대나 됐으면서 똑같이 조의금으로 3만 원을 내겠다고? 이미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액수가 뭐가 중요해? 돈보다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아픈 몸 이끌고 장인어른께 인사드리겠다면서 장례식까지 찾아온 사람한테 뭐가 어째?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네. 야, 뚫린 입이라고 막 씨부리지 마. 넌 똑같이란 단어를 모르니? 너만 자식이야? 나도 우리 엄마 자식이야. 너만 효자처럼 가족들 챙기고 나는 다른 날은 다 무시하고 명절에는 한 번씩 친정에 가는 게 맞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반반과 똑같이를 내세울 거면 니네 집만 챙기지 말고 효도도 똑같이 양쪽 집에 해드리지 그랬어. 이게 내로남불이지 뭐야? 내로남불? 그건 또 뭐야? 이상한 말 해대지 말고. 솔직히 결혼할 때 혼수 제대로 안 해간 거 맞잖아. 그걸로 지금까지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 당신은 그게 짜증나지도 않아? 그 평택 땅 팔아서 수환이 신혼집 해주는 걸 적게 해간 혼수 대신이라고 얘기하면 앞으로 책 잡힐 일도 없어지는 거잖아. 내가 나조차고 이래? 당신 생각해서 얘기한 건데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 어떡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 멍청아.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싸구려 과일이나 들고 간 주제 혼수는 무슨 혼수? 결혼 비용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는 동안 들어간 돈 중에서 내가 부담 안 한 게 있어? 무슨 일이든 다 반반씩 부담을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부족했다고 니네 집에서 혼수도 안 해간 사람 취급을 받고 욕을 들어야 하는 건데? 좋지도 않은 머리 굴려봤자 쓰레기 같은 생각만 들 텐데 뭐하러 사용하니? 차라리 그냥 뻔뻔하고 무식해서 욕심만 많다고 솔직하게 말해. 어쩜 이렇게 다들 개념 상실인 건지. 야, 개념 밥 말아먹은 놈 하나로도 충분한데 그 식구들까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 내가 어떻게 같이 살겠냐? 개념 상실한 니네 가족 보면서 더는 못 살겠고 지네 가족이라고 감싸기만 하는 너랑도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뭐? 겨우 이깟 걸로 이혼까지 하자고?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겁먹고 포기할까봐? 나야 너랑 이혼한다면 좋지. 너 그냥 우리 가족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아무리 우겨도 그 땅에 내 몫이 있고 공동 소유라는 건 사실이고 변함이 없을 테니까. 네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인지는 몰랐는데 실망스럽네. 난 끝까지 내 몫을 받아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테니까 이혼이든 뭐든 간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며칠 뒤. 이것들을 그냥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야지 왜 이제야 얘기해.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어따 대고 놀부신보를 들이밀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땅을 넘보다니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너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거 100번 잘한 일이야. 절대 생각 바꾸면 안 돼. 알겠지? 그런 것들한테 더 이상의 기회를 줘서도 안 되고 빨리 끊어내는 게 답이야. 언니가 이런 반응일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걸 우기길래
이혼 준비도 할 겸 변호사 사무실 들려서 상담받고 왔고 언니랑 점심 먹으면서 얘기해 주려고 만나자 한 거야. 잘했어. 갑자기 회사 앞이라고 같이 밥 먹자길래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래서였구나. 그래서 변호사가 뭐래?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했지? 그렇지 않아도 그 자식한테 서류 보내놨으니 곧 연락 올 거야. 반응 보면 언니도 재미있을걸?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양반은 못 되네. 여보세요? 메일로 보낸 서류 뭐야? 니네가 계속 내 땅 가지고 공동 소유라고 우기길래 내가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서 변호사랑 상담하고 왔거든. 내가 말로 설명해봤자 못 믿을 것 같길래 서류로 보내준 건데. 어때? 이해는 됐어? 거기 쓰여있잖아.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중에 상속이나 증여로 얻게 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도 그게 맞고 네가 이 특유 재산에 뭐라도 협력한 게 있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데 단 하나도 그런 게 없었잖아? 아빠가 나한테 땅을 물려줄 때까지 넌 우리 친정에도 나한테도 해준 게 없으니까. 생활비는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은 서로 반반씩 부담을 했었고 내가 땅을 상속받고 나서 냈던 세금에도 네 돈은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았어.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 동안 몰래 시댁에 용돈으로 매달 50만 원씩 보냈다는 증거로 네가 친정은 신경도 안 쓰고 세댁에만 신경 썼다는 게 나오는데 더 우길 수 있겠어? 결론은 내 땅에 네 지분은 하나도 없으니까 공동소유라는 주장은 내세울 수 없다는 거야. 이제 알겠니? 하도 엄마랑 수환이가 공동소유라고 우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던 거지. 내 생각은 아니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겨서 미안해, 여보. 나도 당신이랑 다툰 후에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수환이 도와주자는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해. 수환이 때문에 우리가 싸울 이유는 없잖아. 그걸 알면서도 괜한 자존심에 우겼던 거지. 내가 엄마한테도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정말 미안해. 웃음내 진짜. 야, 이미 늦었어. 개념이 얼마나 없는 종속들인지 다 알아버렸는데 그 사과를 받아줄 것 같아? 바락바락 우겨대더니 서류를 보내준 후에야 꼬랑지를 내리고 사과를 하면 이미 벌어진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겠니? 내가 그 서류를 보내준 이유는 법적으로도 우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분수에도 안 맞는 욕심 그만 부리라는 거였어.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이혼하자고. 그 생각에 변함없고 재산 분할에 대해 상담받을 겸 이혼 상담도 받았거든. 위자료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시작할 때처럼 집, 가전제품, 가구들까지 똑같이 반반씩 나눠서 가져가자.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우리 엄마랑 수환이가 다시는 뭐라고 하지 않게 내가 단단히 일러둘 테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소리만 하지 마. 우리 우주는 어떡하고 이혼을 해. 우주 엄마, 제발. 우주가 너무 어렸으니까 우주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참고 살았지만 이제 더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가 내 생각이야. 원래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니네 가족은 도저히 답이 없다는 걸 제대로 알아버렸거든. 우리 친정을 개똥 보듯이 나 몰라라 했으면서 뭐 하나라도 콩고물 떨어지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선 자기들 달라고 우기는 모습이 어찌나 뻔뻔하던지. 이런 꼴까지 보게 될 줄 알았다면 진작에 이혼해버릴 걸. 괜히 시간만 끌었어. 뭐 이제라도 결심을 하게 됐으니 다행인 건가? 네가 붙잡을 건덕지는 하나도 없으니까 서로 시간 낭비도 그만하자. 어때? 남의 걸 탐내다가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 네가 결혼할 때 들였던 돈만큼만 챙겨. 그 외에 네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화를 끊은 후 며칠 뒤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해서라도 땅에 대한 공동소유를 주장하자고 했지만 제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주장할 수 없는 근거를 서류로 보냈으니 소송을 못하더군요. 아무것도 우길 수 없게끔 법적으로 승산이 없다는 걸 보여주니까 순순히 협의 이혼에 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반반. 결혼할 때처럼 반반으로 깔끔한 재산 분할과 함께 이혼을 하게 됐고 아빠가 물려주신 땅까지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우주의 양육권은 가정의 기여도와 엄마라는 이유로 제가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게 해줄 생각입니다. 나중에 우주가 성인이 되고 나서 보기 싫다면 그 뜻을 따라주겠지만 아직은 어린아이고 하루아침에 아빠를 볼 수 없게 되면 우주도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이혼하고서 언니랑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리 언니의 의견이 있었다 해도
언니가 아닌 제게 땅을 물려준 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아셨던 게 아닐까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댁과 끊어내고 그런 전남편 놈이랑 더 늦지 않고 빨리 이혼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끝까지 딸만 생각하셨던 부모님께 다시 한번 죄송함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땅값이 오르더니 재개발까지 확실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 땅을 잘 갖고 있다가 재개발이 끝나면 그 돈으로 저희 엄마, 언니, 우주와 함께 살 집을 구해 거기서 같이 살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우주를 잘 키우고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